26년 한 해만 지나가면 금방이라는 거예요. 근데 내년부터는 아까 또 그 회계도 다 공시해야 돼. 그래서 이제는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시기가 거의 규제 대상이 다 돼가지고 정부는 규제로 판단을 해버리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그것이 지금의 이제 이런 지침 개정 예고안까지 나왔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 노동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이 얘기가 됐을 때 그 해수부에서 복지금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겠다 그 다음에 다 거출하겠다 했을 때 그 방법을 대응하는 데는 단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올 봄에 우리가 토론회 하면서 단협을 다 체결하면 된다. 단협을 해운 쪽에 많이 체결했죠. 4만 원 30불 단협을. 그래서 노사 간의 단협을 체결해버렸기 때문에 정부가 그 기금을 공동화하는 작업을 멈춰버린 거예요. 왜? 돈 낼 데가 없어. 연병밖에는. 그죠? 다인노동자하고 다 노사 간에 체결해버렸으니까. 그래서 그 방법을 타개를 하면서 일단은 시간을 어쨌든 저희는 3년을 본 거죠. 3년을 일단 벌었는데 3년을 벌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결국 회계는 또 니네 공시해라 라고 해수부가 거꾸로 간 거죠. 회계는 잘 쓰는 거는 검토하겠다. 지네가 검사하겠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행정예고되고 얘기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근본적으로 행정예고가 26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이 법이 집행이 되는 상황이거든요. 집행한다는 얘기예요. 아까 얘기한 대로 3년은 시점은 매 3년 시점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 된 시점으로 아예 바꿔버렸고 그럼 26년 27년 7월 1일부터는 이거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. 근데 그 전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지금 1년을 벌었어요. 완전히 법 시행되는 시기까지 1년이 생겼어요. 유예기간이. 그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저번에 연맹 대표자회의 때 막 얘기들이 많았어요.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근데 권한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권한에 대해서 제가 최소한은 우리 역할을 해야 된다. 투쟁도 하고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투쟁 방법이 서로 간에 잘 맞지 않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마 얘기가 정리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정부의 어떤 그런 현재 밀어붙이는 형식의 어떤 정부의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파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다고 하라는 걸 하지 말 수 없으니까 하긴 하되 1년이란 유예기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해야 된다.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는 지침은 말 그대로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. 누가? 관계부처의 장관이 내가 이렇게 많은 근건도 만들어놓고 법은 크게 건들지 않고요. 법은 안 건들고 나머지 시행령 시행 지침에서 장관이 할 수 있는 지침을 영도 아니에요. 대통령도 아닌 시행 지침을 장관이 이 근거한 법을 지침을 근거해서 요거를 지침을 바꾸겠다라고 예고한 거니까 저는 선언법 119조 정도에 보면 신고해야 될 내용들이 쭉 있어요. 선언들을 외국인 선언 승선할 때 신고해야 될 서류들이 있고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. 왜? 어쨌든 입법 예고가 되면 입법을 하겠다라고 뭔가 예고가 되고 입법을 준비를 하게 되면 입법 예고된 내용이 행정 예고된 내용보다 상위고 그게 훨씬 더 행정 예고된 부분을 넘어서는 작업이 생기면 행정 예고가 문제가 별로 없어집니다. 왜냐하면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욕 되게 먹어가면서 하는 거 있죠. 선거법 벌금 1,000만 원 이상 아니면 뭐 안 된다. 입법 예고하고 지네가 입법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입법 예고가 되면 이 법을 예정을 거치면 이게 그 전에 다른 어떤 행정 예고했던 부분들이 법의 판단도 바뀐다고 얘기할 만큼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선언법에 요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부분에 행정 예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. 근데 이번에 수산대표자협의회 그 대책회의한 거 보니까 뭐 헌법소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정책위원 뭐 선출 정책위원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수산대표협의회에서 얘기됐던 내용들이 있던데 헌법소원 이거는 오래 걸립니다.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는
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재 법을 어기지 않는 거에서 헌법 소원한다는 건 되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고, 법 개정 작업은 결국에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제처에 문의하고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이 법하고 상충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만 생기면 법은 개정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. 근데 다만 행정부처가 그거를 특별하게 거부하고 나면 요즘에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행정부하고 좀 다른 해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.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도 잘 생각하고 1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는, 다만 아까 이렇게 바뀔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이 저걸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. 뭐 그 법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, 그래서 이렇게 행정예고안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. 그 다이노조도 마찬가지고, 우리도 마찬가지고. 지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 아까 회계사하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. 내년 상반기 정책토론회 때는 저희들이 아예 그 아까 나열되어 있는 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그 기본